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는 거 하면서 막 두는 거. 또 너냐? 도리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승부 영화에서 나오는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에 대한 실제 스토리,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짜잔 이렇게 바둑판 그리고 돌까지 예쁜 하트 바둑돌입니다. 요 예쁜 리미티드 하트 바둑돌, 용하고 반짝반짝 진짜 예쁜 바둑돌입니다. 엄청 예쁘죠?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재밌게 시청을 해주세요 여러분. 승부는 바둑의 전설 조은영 구단과 그의 제자 돌부처 이창호 구단의 진짜 찐 실제 리얼 스토리를 담은 실사 영화인데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창호 키즈예요. 이창호 구단이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에 바둑을 열심히 배웠던 이창호 키즈인데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었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항상 이렇게 월간 기보책이 있었어요. 매 월마다 어떤 프로가 우승을 하고 어떤 기보를 뒀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나와 있는 책으로 항상 공부를 했는데, 그 책에 항상 표지에 보면 그 시절에 이창호 구단이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트로피를 갖고 있는 이런 소식을 항상 접했고, 또 대단한 이창호 구단이 사실은 조은영 구단의 제자였고, 이 제자가 스승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이제 약간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이미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스토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 승부를 딱 보니까 이 스토리를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익숙한 스토리였는데 영화에서 엄청 멋있는 스토리로 풀어져 나오고, 사실 바둑이 여러분 약간 내면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고수가 아무리 멋진 수를 둬도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멋있는지, 뭐 어디까지 내다본 수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바둑의 멋진 부분을 너무 잘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바둑이 진짜 멋있더라, 멋있는 분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삼 바둑을 전공하고 또 이렇게 또 바둑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승부 영화의 실제 주인공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바둑의 전설 조은영 구단, 무려 9살의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바둑 프로기사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바둑 프로기사를 1년에 2명밖에 뽑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기사 되기가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는데, 나이 많은 분들을 다 제치고 9살 꼬마가 프로기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은영 구단이 29살에는요 국내 최초로 구단을 등극을 해요. 이런 멋진 기록을 갖고 있는 조은영 구단은 어떻게 바둑에 입문을 하게 되었냐면요, 아버지가 바둑을 두는 모습을 이렇게 약간 어깨 너머로 보다가 바둑이 이렇게 두는 거구나 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바둑을 입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조은영 구단이 아버지한테 바둑 훈수를 두던 나이가 5살. 이 훈수는 옆에서 약간 이렇게 돌아 좀 알려주는 건데, 이 5살의 나이에 진짜 꼬꼬마잖아요 여러분. 저희 학원에도 5살 아이들이 오는데 진짜 조그마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거기 두면은 돌 잡혀요? 거기 둬야 돼요? 막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떡잎부터 다르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4년 후 9살이 되던 해에 세계 최연소로 프로기사를 입단을 하고요. 10살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약간 바둑의 불모지여가지고 많은 프로기사들이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조은영 구단도 일본의 세고의 명인의 내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바둑 유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고의 켄사쿠라는 명인은 일본 바둑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사실 맨 처음에 조은영 구단이 사부님 저 내제자로 들여주세요 했을 때 안 돼,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때 당시 최고의 명인의 나이가 74살. 굉장히 이제는 좀 연로하신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온 어린아이가 저 내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니까 약간 이 명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느꼈죠? 그래서 안 돼, 거절을 받았었는데 대신에 그럼 나랑 바둑 한 판 두자 해서 바둑 한 판 뒀어요. 그런데 그 바둑을 조은영 구단이 이긴 거예요. 물론 그냥 맞둬서 이긴 게 아니고 세 점을 먼저 깔고 둬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두자, 이번엔 2점 해가지고 2점으로 바둑을 뒀는데 2점으로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인이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내 제자가 됩니다. 이 내 제자란 스승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살면서 바둑을 배우는 제자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 내 제자 생활을 일본에서 9년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은현 시대가 펼쳐집니다. 1980년도에 국왕으로 전관왕을 하게 돼요. 자, 이 전관왕이라는 거는 그 해에 열린 모든 대회를 우승해서 석권을 한 거예요. 1982년도에 10관으로 또다시 전관왕, 1986년도 12관으로 또다시 전관왕. 그래서 이렇게 전관왕을 땅땅땅 3회 한 기록은 지금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아주 위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바둑의 전설 뭐 이런 게 아니고 천하의 조은현 이렇게 불린 거예요. 자, 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이 시기에 조은현 구단이 나이가 32살. 이 시기가 바로 영화의 시작입니다. 승부. 자, 영화 첫 화면에 보면은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하게 돼요. 제1회 응창기배 세계바둑 프로 선수권 대회. 대국장 멘트가 나오면서 이병헌 배우가 이제 약간 조은현 구단 연기하면서 이렇게 싹 뒷모습부터 해서 중국 바둑 영웅과 바둑을 두게 된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1989년도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예요. 자, 이 대회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바둑 올림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응시배는 초청전 세계바둑 대회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 참가해가지고 누가 우승하지 겨루는 게 아니고 티켓을 이렇게 너네 나라 몇 장씩 줄게 해서 그 티켓의 장수만큼 나라에서 출전을 하게 되는 대회인데요. 총 16장의 티켓 중에서 우리나라는 단 한 장의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이 6장, 중국이 4장, 대만이 3장, 그리고 이제 미국, 호주 한 장씩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도 달랑 한 장, 진짜 16장 중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출전권을 가지고 조은현 구단이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여기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 우승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뭐 우리 한국은 한 장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조은현 구단이 결승전에 진출을 합니다. 결승 상대는 누구냐? 바로 중국 바둑의 영웅 서비평 구단. 이 서비평 구단은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요, 철의 수문장, 해룡장성의 반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별명이 있었어요. 명칭에서 봤을 때부터 약간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중국 바둑 영웅을 꺾고 조은현 구단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약간 숨겨진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서비평 구단이랑 한 판을 두고 조은현 구단이 야 해가지고 뭐 트로피 두고 쫙 해가지고 우승한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결승 대국은 5판 3전승제예요. 그래서 5판의 바둑 중 3판의 바둑을 이겨야 되는데, 이미 시작하기 전 장면에서는 4번의 대국을 치러서 이미 2대2로 팽팽한 접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5국을 펼쳐지는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 바둑 영웅을 꺾고 우승을 한 조은현 구단이 이제 세계 바둑 정상에 우뚝 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써 바둑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바둑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진짜 멋있죠? 그 당시 1989년도 그땐 저희가 뭐 어떤 분야에도 사실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한국을 강대국으로 이끌어준 정말 국민 영웅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바로 나온 게 뭐냐? 환장하다. 이 카퍼레이드 하는 사진 다들 아실 텐데요. 대통령의 지시로 김포공항에서부터
마포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국민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은현 구단 이후에 카퍼레이드 한 바둑 프로기사는 없습니다. 이것도 또 기록이죠. 자, 이 당시에 응시배의 상금이 얼마였냐면요. 40만 달러였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압구정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지금 가치로는 정말 수백억이죠. 그래서 당시에 조은현 구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로는 하나로 2억 5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대회를 우승을 하고 이제 국내에 와서 또 천하를 호령하던 조은현 구단. 그의 집에는 이미 호랑이 새끼가 아닌, 그쵸? 이창호 구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 제자로. 영화에서는 조은현 구단이 응시배 우승하고 나서 어린이 바둑대 이제 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이창호 구단을 딱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984년도에 조은현 구단은 이미 이창호 구단을 내 제자로 들이고 응시배를 우승한 그 시기 1989년도에는 이미 5년 정도 함께한 시점이었죠. 이 영화에서는 조은현 구단이 약간 세계바둑에서 우뚝 선 시점에서 극적인 연출을 위해 이제 응시배 우승 이후 이창호와 만나는 장면으로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깨알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집에 들였을 때 사실 맨 처음에 바둑을 둬봤는데 천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뭐 기세가 좋아, 공격을 잘해. 근데 왜 들였냐? 자, 바로 미동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런 움직임, 표정 없이 바둑을 두는 그 모습에 사실 나조차도 미동 없이 가만히 다 이렇게 바둑만 두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 조은현 구단의 그 눕바둑 아시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는 거 하면서 막 두는 거 근데 이 어린 꼬마애가 가만히 앉아서 바둑을 두는 게 엄청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남들이 갖기 힘든 능력을 가졌구나. 그러면 창호를 내 제자로 들여서 키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의 신 조은현 구단과 그와 상반된 아주 계산의 신 차분한 이창호 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조은현 구단에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비입니다. 조제비라고 불렸어요. 바둑을 둘 때 바둑 두는 수들이 제비처럼 날렵하고 발빠른 행마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속력행마라고 불리는 조은현 구단의 바둑은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한 수 한 수가 약간 상대방의 살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전투에 엄청 강했어요. 이에 반면에 이창호 구단은요, 어떤 바둑을 뒀냐면은 절대 싸우지 않는 바둑이었어요. 상대가 약간 야 하면서 이렇게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너 가져. 여기 있다. 이거 너 해. 하면서 막 그냥 물러나요. 야 싸우자 하면은 아니야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기풍이 완전 정반대죠. 이제 기풍은 바둑 기자를 써서 이제 바둑을 둘 때 나타나는 바둑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두 선수의 기풍의 차이점은 창과 방패였어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좀 두 사람이 조금 의견 대립이 많았어요. 이제 스승인 조은현 구단은 제자 이창호한테 너 왜 대마를 안 잡고 큰 집 차이로 이기려 하지 않고 화끈하게 확 하지 않고 왜 작은 집 차이로 이기는 승부를 하냐 물었더니 이창호 구단이 내가 대마를 잡기 위해서 준동하다가 상대에게 이제 좀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대마를 살려주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차근차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작은 집 차이로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영화에서도 나오는 말이었죠. 이창호 구단은 상대가 10%라도 이길 확률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고 100% 확실한 반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었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기는 그의 길이었습니다.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은요. 돌다리를 똑똑똑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창호 구단을 뵌 적이 있는데 걸음걸이도 진짜 바둑처럼 엄청 차분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진짜 천천히 차분하게 미동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이런 성격이 다 바둑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은 성격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영화에서도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기풍이 너무 달라서 막 의견 대립되는 장면도 나오죠. 창호야, 실전에선 기세가 8할이야. 기세에서 밀리면 안 돼. 호통치면서 막 가르치죠. 내가 선생이야?
바둑 앞에서 내가 바둑 앞에서 선생이냐고 대답해! 막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조은영 구단이 그렇게까지 호통치면서 가르치고 또 막 바둑을 많이 둬주고 그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았고 창우가 스스로 혼자서 잘 실력이 늘고 커온 거고 나는 뭐 그냥 복기만 조금 해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화에서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 이창호 구단의 성격이에요. 어린 이창호가 굉장히 막 본인의 의견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똑부러지게 나오잖아요. 정말 정반대입니다. 실제 이창호 구단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뚱하게 앉아가지고 바둑만 두고 굉장히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3일에 한 번 말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창호 구단이 어렸을 때 그렇게 당돌하고 똘똘한 아이가 이제 프로 입단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성인 이창호 되는 것까지 극적으로 연출을 하려고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서는. 네, 이렇게 서로 정말 달랐던 두 사람이 내제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1990년 2월 3일 15살 이창호가 제29기 최고위전에서 스승을 꺾고 첫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스승을 이기고 제자가 우승을 한 거예요. 또 결승전 역시 5판 3선승제여서 2대2 접전 끝에 마지막 5번째 대국에서 이창호 선수가 반집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스승의 왕자를 빼앗고 이제 집에 갈 때 조은영 구단의 아내분이 운전하는 차에 조은영 구단, 이창호 선수의 아버지까지 같이 한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이 당시에 조은영 구단이 나를 이겼으니까 뭐 버스 타고 가, 걸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사니까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잘했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나를 이겼으니까. 근데 이때 사실 조은영 구단의 속마음은 첫 타이틀을 뺏겼을 때는 좀 그래도 대견한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좀 대견하기도 하고 한두 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다 뺏길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이때가 사실 조은영 구단이 응시배가 1989년대 우승을 하고 1990년도에 제자한테 타이틀을 뺏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최전성기에 맞은 패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5년 후에 1995년 대왕전에서 마지막 하나 남았던 타이틀도 제자에게 뺏기며 조은영 구단이 무관의 신세가 됩니다. 20년 만에 무관이 된 거예요. 전관왕을 하고 세계 정상에 있다가 제자한테 그냥 모든 타이틀 다 뺏겼잖아요. 이 바둑을 직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200억을 벌었는데 200원이 남은 거예요.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이 시기에 이창호 구단이 이제 내제자 생활을 끝내고 분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조은영 구단이 10년은 더 걸릴 줄 아셨다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네, 10년은 더 걸리지 말하는 게 나오는데 정말 비참했다고 하셨고 슬프다, 비참하다 뭐 이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고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고 회상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은 1994년부터 96년까지 결승전에서 61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이긴 횟수는 단 4번이라고 합니다. 61전 4승 57패인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데 조은영 구단은 계속 도전했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내 경쟁자 라이벌한테 진 게 아니고 내가 키운 제자한테 상대가 안 되니까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이때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창호에게 1등을 넘겨줬으니까 나는 2등이라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에 10판 두면 10판 다지는 시기였지만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해서 결의를 다지게 되고 체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0회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금연까지 단행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 조은영 구단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관이고 더 잃을 게 없고 창훈이 이때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승부사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3년 51세의 나이가 됐을 때 조은영 구단이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27살 중국의 왕레이 선수를 두르고 다시 천하를 평정합니다. 세계대회 우승을 한 거예요. 51세에 우승한 게 최고령 우승 기록까지 세우셨어요. 최연소, 최고령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신 게 진짜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 많이 진 조은영 구단은 이창호 구단과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또 4번의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조은영 구단이 이기면서 이창호 구단이 약간 정관왕을 하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려는 거를 다시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스승의 타이틀을 다 뺏어갔는데 다시 스승이 사자처럼 나타나서 제자의 타이틀을 또 다시 뺏어온 거예요. 이 포인트 때문에 승부라는 영화가 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예고편에서 나오는 이 극 중 조은현이 했던 말도 실제로 했던 말인데요. 하도 결승에서 많이 만나니까 또 너냐? 또 창호 너냐? 예, 선생님. 도리 없지. 이것이 승부의 세계니까. 이런 장면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승부의 스토리 그리고 또 숨겨진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이 바둑 황제, 천하의 조은현, 이 조은현 구단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바둑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창호 구단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세돌, 박정환, 신진서까지 우리나라의 바둑 역사가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승부 영화를 보니까 시리즈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은현, 이창호 스토리, 그리고 이창호, 이세돌 또 스토리, 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그 대국에 대한 스토리도 영화로 나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창호는 분신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창호가 없었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 나를 성장하게 만든 제자이자 인생의 뜨거웠던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영롱하고 빛나고 엄청 예쁜 이 하트 바둑돌과 바둑판까지 이거 이렇게 세트로 드릴 거거든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많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뭐 어떤 컨텐츠 이런 게 좋았어요 라고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조은현 구단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긴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진 대국의 복귀는 이길 준비를 만든다. 여러분, 복귀란 바둑을 두고 나서 끝난 바둑을 다시 첫 수부터 놓아보면서 이제 이 수는 어땠고 이 수는 어땠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걸 바로 복귀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바둑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을 이겼어. 그러면은 나는 다음에도 이길 건데 어떻게 또 더 잘 이길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졌어. 그렇다고 나는 그냥 막 이렇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은 졌지만 다음번엔 이길 거야. 그러면 이 바둑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 더 성장을 하고 현재보다 미래에 나는 더 멋지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마인드가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승부 영화에 대한 리뷰와 비하인드 그리고 바둑에 대한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 바둑에 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바둑을 좀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예쁘죠?